이 마무리까지 해주면 100번 서운하다는 말을 해도 절대 상대가 진료하지 않아요. 심지어 내가 말하지 않은 것까지 알아서 노력해준다니까. 연애에서 유독 많이 느끼게 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들 때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런 기분이 들었을 때 보통은 상대가 질려할까봐 무조건 참거나 참다가 터졌을 때 상대한테 강한 강요를 하게 돼요. 그때부터 연애든 썸이든 삐끗하기 시작하는 거거든. 그래서 준비한 이번 이야기, 상대가 서운하게 만들었을 때 앞으로 알아서 잘하게 만드는 방법. 빠밤! 이것만 할 줄 알면 연애를 포함한 모든 관계의 걱정이 절반이 끝나요. 첫 번째, 서운함의 객관성 찾기. 사람은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이 경험이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생각의 패턴들이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만났던 사람 중에 몇 명이 바람을 펴서 이별을 하게 됐다면 상대의 연락과 사소한 행동 변화에 지나치게 민감해지게 되고 한 번쯤 연락을 제때 받지 않은 걸로도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라면 지금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는 일에 집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오래 당하다가 벗어난 경우면 상대가 조언을 하는 건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지 관계없이 여기에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발작 버튼이 눌리게 되겠죠. 이렇게 각자의 경험과 관계의 피해자가 된 기억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를 너무 주관적인 상태로 만들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서운함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서운함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 짚어봐야 한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운함을 느끼고 그걸로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건 강요와 가스라이팅,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내가 자꾸 이런 말해서 진료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거나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느낀 서운함이 지극히 나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생긴 부산물이라는 생각을 하거나 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겠다면 꼭 주변에 잘 큰 어른, 성숙한 생각을 가진 사람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좋아요. 끼리끼리 사이언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라면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도 같이 불안정한 상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나의 부당한 서운함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게 돼 얘네들이. 그래서 조언자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객관성이 떨어진 애들끼리 머리를 맞대봐야 좋은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내 잘못된 의견에 확신만 줄 뿐이니까. 어쨌든 이 조언자를 잘 구해서 객관성 있는 서운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는 상대를 바꾸기 시작해야 돼요. 두 번째, 방어하지 못하게 만들기. 우리 왜 서운한 거 참다가 한 번에 와르르 쏟아낸 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쏟아낼 때 감정을 보면 그건 더 이상 서운함이 아니라 분노로 변질되거든요. 분노가 서운함과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서운함의 진화 버전이 분노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로 발전하지 않게 서운함을 느끼는 그 순간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현재 시점과 팩트만 가지고. 만약에 연락의 문제로 서운함을 느꼈다면 대부분은 너는 계속 이런 식이었잖아.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계속 술만 마시면 연락 안 되는 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 입장 한 번이라도 생각해봤어? 이렇게 축적된 과거까지 죄다 끄집어내가지고 한 번에 빡 펼쳐놓으면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자기를 피해자로 만든 다음 상대방한테 감정적으로 호소하게 되거든요. 제일 나쁜 방식은 아니지만 썩 좋지 않은 이 방식을 사람들이 많이 선택해요. 나도 한때 저런 패턴을 썼던 적이 있었어. 근데 이걸 듣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자기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상대방의 화법에 1차적으로 자기 방어가 먼저 올라오게 되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별거 아닌 일로 나를 그렇게 개차반으로 몰고 가는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게 돼버려요. 그럼 아무리 여러분들이 맞는 얘기를 한다고 해도 상대는 듣고 싶지 않아요. 인격적 공격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니까 스스로 방어하기 바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이런 말 들어봤죠, 여러분?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우리가 저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운함을 얘기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 결국 서운함을 알아달라는 말이 싸움으로 번지게 된다고요. 좋은 싸움은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나쁜 싸움은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가 된 현재의 사건만 가지고 팩트로 서운한 걸 짚어주는 거예요. 오늘처럼 술 마신다고 하고 연락 안 되면 나는 계속 걱정되더라. 자다가 잠깐 깼을 때라도 집에 들어간 줄 알 수 있게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현재의 사건, 너를 걱정했다는 팩트, 그리고 어떻게 해줬으면 한다는 제시까지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해야 될 건 주체성 부여하기예요. 세 번째, 주체성 부여하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운한 걸 얘기할 때는 명확한 결과를 바라게 되거든요. 연락의 문제로 서운함을 상대방한테 말했다면 상대가 내가 몰랐네. 미안해. 앞으로 연락 잘할게. 라는 대답을 듣길 원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측을 하고 어떤 식의 반응을 해야 되는지 답정너처럼 정해놓고 그걸 바라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면 간다. 연락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만날 거면 왜 사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하고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 이 서운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게 돼. 이게 상대의 주체성을 뺏는 행동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엄마가 밥 먹으라고 계속 잔소리하면 나중에 먹는다고 삐딱선 타게 되고 공부하라 그러면 더 하기 싫어지는 청개구리 심보를 경험해 봤잖아요. 사람은 자기의 주체성이 뺏기는 순간 이게 맞는 줄 알면서도 하기 싫은 반발심이 생기게 되거든요. 너의 각오와 앞으로의 행동에 대해서 들어야만 하겠다라는 압박이 상대의 반발심을 자극하게 되고 또 감정적 대응 상태를 만든다는 거야. 물론 이렇게 들들 볶아서 원하는 대답을 상대방으로부터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게 몇 번만 반복돼도 쟤 진짜 바라는 거 맞네. 맞춰주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나를 그냥 안 만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현타를 상대방이 맞게 돼요. 상대의 주체성을 뺏는 순간 질리는 사람이 되기 쉬워져. 그래서 난 네가 술 먹는다고 하고 연락이 안 되면 걱정되더라. 늦더라도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어제 술을 많이 먹었어? 라는 마무리로 이 서운함의 얘기는 종료되고 주제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상대의 주체성을 잃지 않는 제한까지가 우리의 몫이고 남는 건 상대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투자로 남겨줘야 된다는 거죠. 이 패턴에서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서운함의 이유를 납득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에 미안해하고 이 미안함을 보상할 수 있는 제안까지 들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자의적 실행까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가 남았어. 마지막 4번째. 내가 다 알고 있지. 상대방이 우리한테 미안함을 느꼈고 자기의 행동 변화로 우리한테 보상을 해줬다면,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면 우리 또한 그 변화를 알아챈 시그널을 줘야 돼요.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이 하라고 한 거 막 잘해오면 칭찬 스티커 받았잖아요. 다들 손등에 도장 하나씩 받아봤잖아. 그지? 이건 선생님한테 나의 행동을 인정받은 거거든요. 이 도장이 우리를 더 잘하고 싶게 만든단 말이에요. 만약에 상대가 다음번 술 마시는 날에 여러분들이 자고 있다 하더라도 집에 들어왔다는 카톡을 보냈을 때 잠결에 들어왔다는 카톡 보니까 그래도 내 생각했구나 싶어서 나 너무 좋더라 하면 되게 좋아한다. 이건 내가 누구 만날 때도 실제로 써먹기도 하고 종종 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러면 늘 상대의 태도들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더 잘해. 바로 다음날에 반응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며칠 지나서 둘이 술 마시거나 저녁에 얘기할 때 그때 서운하다고 한 얘기를 듣고 바꿔줘서 사실은 너무 감동받았다고 얘기해주면 부탁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거든. 이 4가지 스텝으로 질리는 여자, 구속하는 남자가 아니라 그저 예쁜 사람으로 남을 수 있길 바랄게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웠어요.